미래야, 너 아직도 그 차 타고 다녀? 창피하지도 않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창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한미래는 10년 된 경차의 운전석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저녁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죠. 괜찮아.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잖아. 미래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30이 넘어서 경차는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반 애들 다 외제차 타는데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래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명품백 하나 없이 낡은 크로스백 하나만 메고 있었죠. 사실 미래는 일부러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줄곧 평범한 회사원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르게 말이에요. 미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녁 7시 동창회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죠.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외제차들 사이에서 그녀의 작은 경차는 초라해 보였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서자 옆 차선의 벤츠에서 한 여자가 미래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동창회 장소인 호텔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이미 여러 대의 고급차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차들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구석진 곳에 경차를 주차하고 호텔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미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밤 동창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변변한 차도 없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말이에요. 호텔 연회장 문 앞에서 미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미확인 전화가 12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을 잊고 싶었어요. 과연 오늘 밤 동창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검소한 차림의 미래가 감추고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어깨에는 명품백이 걸려 있었죠. 어머, 미래 왔네. 가장 먼저 미래를 발견한 건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웠어요. 미래야, 오랜만이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수진의 시선이 미래의 평범한 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미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냥 편하게 입고 왔어.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옆에 서 있던 은주가 끼어들었어요. 은주는 유명 대기업 임원과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 계획 없어. 아이고, 30이 넘었는데 빨리 해야지. 나 같은 경우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걱정 없거든.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은주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는 미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미래는 예전부터 좀 소극적이었잖아. 그래서 아직도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결혼해서 압구정에 살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미래야. 차는 뭐 타고 다녀? 아까 주차장에서 경차 본 것 같던데 설마 내 차야? 수진의 질문에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차 맞아.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래에게 집중됐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죠. 진짜 30이 넘어서 경차를 타고 다녀?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차가 뭐 어때서? 기름도 안 들고 주차도 편해. 미래의 대답에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우월감과 동정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미래야.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 나이에 경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미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미래는 옛날부터 검소했잖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도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지. 수진의 말에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 웃음은 미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근황 토크가 시작됐어요. 동창들은 저마다 자신의 화려한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애 둘째 낳았어. 첫째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고. 은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예쁘게 꾸며진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죠. 와, 부럽다. 나도 내년에 셋째 낳을 예정이야. 우리 남편이 아들을 원해서. 정미도 질세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비용이 장난 아니야. 우리 큰애만 해도 한 달에 학원비가 200만 원 들어가거든. 동창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육아와 교육비 자랑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마치 경쟁하듯 자신들의 화려한 육아 스토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미래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아직도 연애도 안 해? 수진이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미래를 쳐다봤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미래에게 집중됐습니다.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에이,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돼. 은주가 충고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맞아, 미래는 예전부터 좀 현실 감각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사는 거지. 정미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미래야, 너 지금 뭐하고 지내? 직장은 다녀. 작은 회사에서 일해. 어떤 회사인데? 그냥 무역회사야. 미래의 간단한 대답에 동창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역회사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수진이 계속 캐물었습니다. 중소기업이야. 아이고, 미래야. 우리 나이에 중소기업이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결혼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은주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결혼도 안 했는데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래야, 솔직히 말해봐. 월급 얼마나 받아? 요즘 중소기업 월급으로 서울에서 살기 힘들지 않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래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럭저럭 살만해. 그럭저럭이 얼마인데? 200? 300? 수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궁금하다는 듯 미래를 쳐다봤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거잖아. 미래가 대답을 피하자 동창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미안해. 그럼 많이 받지는 않는구나. 은주가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서 인맥이 좀 있거든.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래야.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한테 의지해도 돼. 친구 사이에 뭐. 동창들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과 동정이 가득했어요. 미래는 침묵한 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자 수진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나저나 미래야, 고등학교 때 생각나? 너 진짜 어려웠잖아. 갑작스러운 과거 얘기에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 미래가 기억 안 나나? 고등학교 때 너희 집이 정말 어려웠잖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수진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미래 아버지가 치킨집 하시다가 망하셨지. 그때 미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학교에 도시락도 못 가져오고 매점에서 빵 하나로 점심 때우곤 했잖아. 정미도 끼어들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미래 혼자 구석에서 빵 먹는 모습 보면 정말 안쓰러웠어. 수진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미래는 옷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지. 교복 말고는 변변한 옷이 없었나 봐. 은주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미래가 아르바이트도 했었지.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정미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전단지도 돌렸어. 한 번은 길에서 미래가 전단지 나눠주는 걸 봤는데 정말 안쓰러웠어. 수진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미래는 공부는 잘했잖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니까. 한 동창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더 안쓰러웠지.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갔잖아. 은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 나 같았으면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아. 정미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아픈 기억들 말이에요. 그냥 견뎠어.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미래의 담담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잖아. 혼자 살림도 꾸려가고. 수진이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미래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도 그때만큼 어려워. 경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전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은주의 직설적인 질문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미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창들의 날선 질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래야, 전화 받지 않아도 돼?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받을게.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급한 듯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미래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잠깐만 받고 올게. 미래가 연회장 밖으로 나가자 동창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비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면서 비서가 있어? 아마 회사 동료겠지. 요즘은 서로 비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연회장 복도로 나온 미래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비서님.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하셔야 할 안건이 있어요.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태성그룹에서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오늘 밤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셔야 해요. 미래는 잠시 고민했어요. 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그들의 제안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돼요? 2천억 원입니다. 회장님.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회의 잡아주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하지만 회장님, 이거는 정말 급한. 내일 아침 첫 번째 회의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법무팀과 재무팀도 함께 참석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미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2천억 원 규모의 인수 제안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당장 회사로 달려갔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연회장으로 돌아가자 동창들이 궁금하다는 듯 미래를 쳐다봤어요. 무슨 전화였어? 표정이 심각하던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야.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 와? 중소기업도 야근이 심하나 보네. 은주가 비꼬듯 말했어요. 요즘 어느 회사나 바쁘잖아. 미래가 자리에 앉자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야, 아까 전화할 때 들리던데 무슨 회장님이라고 하던데? 너희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온 거야? 순간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냥 회사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농담으로? 그래도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농담하기도 해. 미래의 설명에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미래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미래는 재빨리 전화를 거절했지만 동창들은 이미 화면을 봤어요. 박상무. 미래야, 너희 회사에 상무도 있어? 중소기업치고 규모가 큰가 보네. 은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동창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미래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갑자기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미래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그 남성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미래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박상무님, 어떻게 여기를? 미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 밤 10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네요. 박상무의 말에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 태성그룹,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이분이 미래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어? 박상무는 동창들을 힐끗 보더니 미래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분들은 누구신지?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미래의 대답에 박상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산업 상무 박정호입니다. 미래산업?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은 그들도 알고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미래산업 상무입니다. 한미래 회장님은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시자 대표이십니다. 박상무의 말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미래산업 회장이라고. 정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잠깐만, 미래산업이면 작년에 매출 3조 원 넘긴 그 회사 맞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매출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박상무의 확인에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미래가 알고 보니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미래가 정말로...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미래는 한숨을 내쉬며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사실을 숨겼어서.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 평범한 친구들이라고?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잖아. 돈 이야기, 인맥 이야기만 나올 테니까. 미래의 말에 동창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래는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봐야겠어. 회사 일이 급해서.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수진이 급하게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잠깐만. 수진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미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은주도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미래야, 아니 회장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정미까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명품 드레스가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이었거든요. 미래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떨며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모든 분들. 미래의 차분한 목소리에 동창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났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 남편 회사들이 혹시 미래산업과 거래하는 곳이 있을 텐데. 제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주지 말아줘.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그제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미래산업협력업체예요. 제발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줘. 정미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래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혹시 제가 복수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의 질문에 동창들은 입술을 떨었어요. 그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하세요? 미래가 천천히 말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들춰내고 경차 탄다고 무시하고 결혼 안 했다고 조롱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 계속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은주도 간절하게 말했어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미래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시간이. 알겠어요. 미래는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남편 회사에는 아무 영향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미래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미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는 박상무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 남은 동창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박상무님.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신분을 숨기셨던 건가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돈과 지위를 떠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친구 말이에요.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미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검소하게 사셨던 거군요. 맞아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면서 미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때 드러나는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미래 말에 박상무는 감탄했어요.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회의실로 들어가자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태성그룹과의 인수협상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미래가 물었어요. 네, 회장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재무이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진행하죠. 미래의 결정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천억 원 규모의 큰 결정이 순식간에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래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사실 미래는 동창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수진에게서였습니다. 미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못났어. 용서해줘. 이어서 은주와 정미에게서도 사과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미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돈도 지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 오늘 밤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